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저는 조경태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실 때까지 저는 매주 네. 출연할 것이고요. 네. 이것이 어쩌면은 국민들과 정치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비하는 어느 쪽이 더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가,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런 그림으로 갑시다. 네, 더 나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굳이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바로 사과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대선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주변 가족들까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들춰내는 모습들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네.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면 되지, 이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검증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대선 이번에 참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은 안민석 의원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가족 문제 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그만둡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야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도 좀 더 성숙한 그런 자세,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이 나왔을 때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심이시겠죠. 근데 혹시 속으로 또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아들의 도박 문제는 사실 충격이죠. 후보도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즉각적인 사과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하고 또 어떤 법적인 처벌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걸 보면서 지금 며칠 동안에 불거진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미흡하다고 비판할 때는 다 그거는 수용하고 100%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어제 나 자신이나 내 처나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은 다 우리는 다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의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을 놓은 사람은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왔지 아들이나 부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자꾸만 그걸 검증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놨지만은 여야를 떠나서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럼 하는 생각을 배우자의 검증은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왜 저는 이 문제를 가족들은 가족일 뿐이잖아요. 예. 만약에 부인이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만둡니까? 국회의원 가족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만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2부속실이 청와대에 있지 않느냐, 그 예산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2부속실이 저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에 그럼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너무 과거의 그 권위주의식의 어떤 그런 영부인이었다는 그런 지금 요즘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지금은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내조에 충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석 의원님. 국회의원 선거도 총선할 때마다 그 본인과 본인 가족의 그 살아온 인생을 죄다 탈탈 틀리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 이게 금정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럼 안민석 본인의 가족이 내가 문제 있으니까 국회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석 총선 할 때 동네에서 부인에 대한 그런 평가가 본인의 평가에도 포함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양날의 칼인데요. 예. 지나치게 배우자분이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는 모습을 또 썩 싫어하는 그런 유권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꼴 보기 싫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좀 상당히 현명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평가받는 것이 맞지. 옆에 있는 배우자나 또는 남편이 나가가지고 가족이랍시고 해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이래저래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려 네. 마이너스지요. 7004님께서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은 부인을 뽑는 게 아니죠. 근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 부인이나 자녀를 발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자기한테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업무를 중단했습니까? 가족이 구속됐대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중단시켰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거는 판단해서 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가족과 당사자를 갖다가 연관시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사과하는 모습, 지나친 건 아니지만은 사과하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님 받지 않게 저강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네, 차분히 가겠습니다. 저도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안민석 의원님. 아마 조경태 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의외로 흥분하시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검증하는 것을 흥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김건희 씨의 가짜 인생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 될 분이에요. 그리고 영부인은 국가에서도 대통령 말고 외국 수반도 영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영부인을 따로 모시는 부속실도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보장된 건데 이것을 왜 부속실을 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답지 않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결혼 안 할 경우 이 부속실이 존재합니까? 결혼 안 했을 경우.
결혼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우자 이부속 씨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속실이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그 업무는 그 수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지.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그 했으니까 간행이니까 쭉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버려야 자, 조경태 의원님, 네, 방금 그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저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답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권위주의식의 그런 표현이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여사든 영부인이든 이제 퍼스트 레이드로서 네. 이제 국가의 어떤 국격과 품격을 요구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왕에 모 언론사에서 허위 이력에 관련된 이 보도가 이제 시작돼서 화산이 본물처럼 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경태 그러면 의원님, 검증하지 말까요? 네네네. 조경태 의원님,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국정수행 능력과 아무튼 부인의 능력은 무관하다. 부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족들에 대해서 다 무관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여야가 저는 네.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자, 아닌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할 일도 아니죠. 저는 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에서의 그 핵심은 아니다. 대선 전국에서의 핵심은 아니죠. 예,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업무 수행 능력,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지금은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요. 검증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적어도 후보 배우자까지는 이 검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네. 조경태 의원님 혹시 김건희 씨의 이력서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김건희 씨가 직접 나가서 사과하든지 하면 되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듯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나서 사과한다 해가지고 불법 도박이라는 것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의 가 아닌 사람의 죄를 당사자한테 너가 이거 했으니까 책임지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재명 씨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 아들 불법 도박, 상습 도박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 사퇴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했다면 김건희 씨의 개인의 문제지요. 그 문제가 있으면은 김건희 씨는 당연히 사과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좀 차분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저는 이제 조경태 의원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쭈지 않았습니까? 이력서를 보셨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력서를 안 보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도 이력서를 안 봤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력서를 본 분하고 보지 않은 분하고는 이야기하는 차원이 이제 틀린데요. 자, 그러면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의혹의 핵심은 뭡니까? 네, 18개의 이력서에 18가지의 가짜 이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영락고등학교 이런 데 대해서 교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네. 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느 한국폴리텍 대학에 부교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부교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를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위입니다. 그다음에 수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국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결혼 전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결혼 전 일이다. 결혼 후에도 있습니다. 결혼은 12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13년도에 안양대 이력서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대 이력서도 가짜가 있고 결혼 후에 안양대와 국민대 이력서에도 18개 중에서 7가지의 가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을 쓸 때 기간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한두 가지 오류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년들은 이력서 쓸 때 말이에요. 숫자 하나하나 자기의 경력 하나하나 혹시 틀리지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력서를 써나가는 그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이력서 이게 이렇게 가짜로도 되는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옳다. 자, 그럼 이력서 10가지 이력 중에서 한두 가지 잘못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검찰총장 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이 공정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 하신 말씀입니까? 자.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시간 강사 다 그렇게 뽑지 않냐? 다 이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또 지금 얘기. 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지금 6만 3천 명의 시간 강사들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시간 강사들이요. 시간 1시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윤석열 후보는 이걸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런 이야기는 과거에 정유라 씨가 야, 돈 없고 백 없어? 그럼 니들 부모들 원망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류의 국민 공감 능력이 전혀 떨어지고 국민들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점 대응을 하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안민석 의원님께서 왜 지나치게 후보가 아닌 그 부인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그래 또 죄가 있으면 또 처벌받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당사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자, 지금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김건희 씨의 이력서를 본 거하고 안 본 거 차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밤이라도 제가 이력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력서를 보시고서 그 이력서를 보시고서 제가 왜 이러는지 언론에서 왜 이러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예. 네.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니, 그리고 국힘에서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 공부를 좀 하세요.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안민석 의원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국민의힘. 김건희 씨가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주변 가족들 친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공세적인 그런 공격은 알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5번 얘기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께 묻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계속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얘기하면서 계속 조국 장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공정을 외쳤는데 국민들은 대선 후보자의 공정, 특별히 윤석열의 공정은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참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인터뷰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보면은 국민들의 뭐 여러 가지 질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허하게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하면서도 지금 방금 주진우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강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공정에 대해서 예.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후보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답니까? 네? 그게 다예요? 네. 네. 아무튼 윤석열의 공정.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말이에요. 전두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개사가 올린 시즌2가 연상이 되고요. 저는 그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대해서는 검증하지 말자. 여기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럼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조국 장관은 조국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부인이 지금 4년을 형을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자녀의 문제로 조국 장관의 부인이 4년형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비하면은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허위 이력을 한두 건도 아니고 18건을 갖다가 지금 허위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기재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대해서 그 대통령 부인될 사람이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에요. 사인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줄리 같은 사생활 이런 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다 공인이 되죠. 대통령이 됐을 경우죠.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자기 아들도 가족들도 다 그 공인으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공인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순간 공인이고 그 부인도 역시 공인인 것이죠. 공인은 검증을 받아야 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지 논리 하지 마시고. 그럼 안민석 의원님,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법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범죄로 드러날 경우에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에 이게 위조된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조를 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 것인데 본인이 지금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수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기죄에 네. 있어가지고는 공소시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은 잘못한 거는 본인이 나와서 사과한다.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방금 말씀대로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사 의혹이 정말 그 문제가 된다고 심각하다 생각하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집권당이 어디입니까? 집권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또 죄값을 받아야 되지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시원시원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조경태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장관 일이 아니고 가정 일이니까 이건 좀 너무 좀 들추지 말자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이번에 할 얘기가 좀 더 많을 텐데요. 그때는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정윤아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어쨌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 앉아 있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뭐 그까지는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린 건 뭐냐면은 그 부인이 관련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련이 돼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지고 조국 씨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구속이 되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여사가 구속이 된 데 가지고 대통령이 사임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이게 설득에 있기 위해 가지고는 그 조국 장관 자녀 때문에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석방시켜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윤석열 캠프나 조경태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인이 개입이 됐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사법적인 처분을 받고 있는 거지요. 정지혜님이 이런 주장하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아무 당도 아닙니다. 조국 딸 문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문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거리두기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부상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데 여당도 야당도 하겠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길어져서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 소상공인 좀 손실보상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만 지금 집권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권도 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지만 있으면은 네. 얼마든지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네, 40여일 만에 다시 국민들이 이제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이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요. 네, 헌법에 있어요. 예, 이것을 이 자체에 여야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를 설득 압박해서 소상인들 손실 보상 이거는 과감하게 곡간을 다 풀어서라도 곡간 다 열어서라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함께 해결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인태 의원님? 네, 저는 100% 동의하고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까지 지금 116조 정도가 지금 추경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손실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조경태, 안민석 두 여야 의원이 김건희 금정은 이견이 있었고 소상공인 지원은 합의를 했다. 네. 그렇게 주진우 라이브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거기에 이재명 아들 문제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회의도 진행을 참 잘하세요. 어제 마무리도 잘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님이 사실 사선 때까지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아주 터프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상하게 주진우 라이브 여기 출연하면서부터 아주 순한 양이 되셨어요. 순둥순둥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좀 방송하는 재미가 나네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어땠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오늘? 네, 하여튼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방송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서로가 좀 거리두기를 좀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좀 나아지면 꼭 우리 두 분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더 절박해 보입니다. 자, 당분간 또 거리두기 핑계로 안 나오시겠네요. 자, 아유,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여기다 마스크 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나오세요. 예. 네. 근데 말씀하고 또 안 지키니까요. 8977님께서 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여야에서 좀 합의로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 선대에 합류하신 겁니까?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지금 합류하셨고요. 네. 지금 대구 선대위의 고문으로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조경태, 안민석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